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매사로 이끌어주는 가락시장 이박사입니다. 자, 2024년이 시작하고요. 지난 1월 23일날 농안법이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자, 개정된 내용이 한 6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 6가지 개정된 내용이 과연 22회 경매사 시험 볼 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과연 여기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울러 지금 농안법과 상당히 좀 괴리감이 있는 온라인 도매시장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경매사 1차 시험은 필기시험인데요. 몇 과목 보죠? 그렇죠. 3과목을 봅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공부할 농산물 관련해가지고 농산물 법령과 관련해서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벌 및 줄여서 농안법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각 부류별로 상품성 평가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농산물 유통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문항이 각 과목당 25문항을 묻어서 1번부터 25번까지는 농안법, 그리고 26번부터 50번까지는 상품성평가, 51번부터 75번까지는 농산물유통 이 순서대로 출제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문제를 몇 분 동안 풀죠? 그렇죠. 80분 동안 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농안법이 과연 어떤 기준에서 출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 지금 법령의 법제처에 보면 그 농안법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 조문이죠. 그 조문에 의해서 그 출제가 됩니다. 자, 농안법 출제 범위는 즉 법제처에 있는 그 조문 그대로 기준으로 해서 출제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농안법은 계속 개정이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험을 보고 있는 3월 9일날 이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1월 23일 날에. 그래서 과연 그 시험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수험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농안법은 항상 개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주국어. 자, 지나갔는데 거기에다 떨어뜨렸는데 칼을 떨어뜨렸는데 배에다가 긋는다고 되지 않죠.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지난 1월 23일날 개정된 내용은 총 6개의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경매사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업무가 바뀐 것보다도 추가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경매사 업무에 도매시장 법인이 상장한 농산물의 정가매매, 수입매매, 정가 수입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 추가. 솔직히 실제적으로 그 농안법에서 경매사의 권리, 경매사의 의무는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농산물의 경매 우선순위 결정,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가격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락자 결정.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경매사 지금 가장 큰 임무가 뭐예요? 산지 물량 수집이죠. 그리고 또 지금은 고객, 분산청 개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농안법에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3가지를 했는데요. 지금 갈수록 정가 수매매매, 왜냐하면 경매가 워낙 가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가격 형성에 위한 정가 수매매를 굉장히 독려하는 상황이어서 농안법도 그 분위기에 맞춰서 자, 어떻게 되냐? 경매사 업무가 하나가 추가돼서 도매시장 법인이 상장한 농산물에 대한 정가매매, 수입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 이렇게 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농안법 개정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문구 수정입니다. 자, 제32조의 매매 방법에서 수입매매에 대한 문구가 간단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 수입매매는 뭘까요? 도매시장 법인이 출하자, 농산물 출하자와 또 구매자를 협의하여 정가매매 같은 거는 가격이랑 수량 다 픽스해서 고정해서 하는 거지만 이거는 거기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가격과 수량, 기타 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판매 방식이 수입매매. 자, 농안법에는 수입매매 이렇게 한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문구에서는 이 한자가 빼버리고 그냥 한글만 수입매매 요 말뜻으로 그냥 바뀌었다. 그런데 요거 변화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겠죠. 자, 세 번째 변화는 뭐냐면, 자, 쭉 보면 저희가 그 돈을 받을 때 출하자에 대한 대응 결제할 때 우리가 표준 송품장과
또 그리고 관련해 정산서 가서 확인을 해서 돈을 받는데요. 자, 여기서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왜냐? 요새 전자 손품장, 지금 양파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일부 품목들이 전자 손품장이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쓰는 종이 손품장, 표준 손품장 말고 전자 문서 형태에 포함된 것, 이렇게 해서 문구가 추가됐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금을 결제할 경우는 표준 손품장 플러스 전자 문서, 표준 손품장 같은 뜻이지만 종이가 아니라 전자 문서 형태의 것을 포함한다. 왜냐면 현대 지금 전자손품장이 지금 활용화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확대될 거니까요. 그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농안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네 번째 변화는 바로 대금정산 조직의 설립의 지원 관련해서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도매시장 개설자가 뭐 이렇게 공동으로 그 도매시장 법인과 시장도매 중도매인에서 정산조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요. 자, 개정된 농업법에서는요. 자, 농림축산장관, 해양부 장관이 개설자와 더불어 이렇게 정산 조직을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개체가 주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구 뒤에서 공동으로 하는데 이거는 다음, 그래서 간단한 문구도 바뀌었다는 거. 자, 그래서 대금정산 설립에 관해서 예전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독방을 썼지만 지금은 장관, 농림축산부 장관, 해양부 장관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요게 개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농업법 개정안 분석 다섯 번째는 뭐냐면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바뀐 겁니다. 자,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고요. 자, 추가 조항이 2개가 생겼고요. 또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는 또 1항으로 또 이렇게 같이 그대로 넘어갔는데 지금 조항들은 좀 두리뭉실하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요거를 굉장히 보고체계도 확실하게 하고요. 또 그런 판매원표 아니면 또 구체적으로 낙찰제하는 그런 보고할 내용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실태조사는 좀 두리뭉실했다는 걸 보다가 새로 개정된 거는 현재 있는 조항은 1항으로 바뀌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경매에서 낙찰되지 않거나 판매원표 하는 거는 분기별로 언제별로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하게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설자는 이런 사항이 추가가 됐고요. 자, 실태조사 운영 및 도매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개선사항을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 규정으로 이렇게 실태조사,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경매되지 않거나 판매업의 정적 파악을 정확하게 업무 규정으로 규정을 해서 관리한다. 이런 뜻으로 개정이 됐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농업법 개정안 6번째 마지막은요. 자, 제78조 2의 도매시장 거래 분쟁 조정의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내용의 골자는 뭐냐면 의무적으로 이게 분쟁 조정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분쟁에 대한 심의 조정 전 책임 소재 판매, 손실 지원의 수준 공고 제시 등 이렇게 분쟁 조정관을 둘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의 현재 제도가 조금 약간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개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정안을 보면요. 자, 분쟁 조정을 위해를 예전에 둘 수 있다 했는데 지금은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관련해서 분쟁조정에 있는데 자, 3항이 좀 바뀌었고요. 4항, 5항, 6항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쟁조정관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분쟁조정관 그런 관련해서 현재 제도가 약간 두리뭉실하고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봤을 때는 개정된 내용은 좀 더 이런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도 나중에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2024년 1월 23일 날 개정된 농안법 주요 일부 개정안 6가지를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 바뀐 내용이 굉장히 시험에 나올 문제도 많고요. 자, 그래서 이게 과연 22회, 자, 2024년 3월 9일 날 시험 보는 22회 경매사 시험 농안법 문제 들어갈 수냐,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뭐냐면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고시 규정 등 적용해서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 농안법에서는 시험 기준에 3월 9일날 시험 보죠. 기준으로 시행중, 이 시행중이 중요합니다. 시행중인 법률 기준으로 적용하여 그 정답에 구해야 합니다. 자, 농안법 법제처에 들어가면 이 조문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개정안 1월 23일 날 개정한 거는 공포 후에 몇 개월? 6개월. 그러니까 7월 22일 23일부터 이제 개정이 들어가 반영이 되죠. 경고한 날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시행일 기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이 넘어야 7월 23일이 넘어 22일이 넘어야 이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농업법 문제 시험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죠. 자,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은 그냥 알고만 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재수가 없어서 내년에 올해 시험을 떨어지고 내년에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개정안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때 강조했죠.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이 농안법과 배척이 되는 게 많다. 자,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 자, 온라인점은 기존의 도매 시장 있잖아요. 생산 농가나 그래서 모여가지고 산지 조직해가지고 그런 수집 조직을 통해서 도매시장으로 출하가 되면 도매시장 법인이나 시장 도매인을 통해서 경매 또는 정가 수매를 통해서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 그게 소매상으로 하는 이게 일률적인 도매시장 출하라고 봤으면 자, 이런 문제에서 유통의 효율성 그리고 또 어떤 시간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부분의 이익을 위해서 온라인 도매시장이 생겼습니다. 자, 온라인에서는 자, 출하자, 생산자가 없어지고요. 판매자와 구매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누가 하나? 도매시장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 도매시장에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하게 돼서요. 바로바로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농안법은 기존의 도매시장 시스템, 지금 경매를 통해서 하는 시스템 기준으로 했다고 보면 온라인 도매시장은 굉장히 현재의 그 농안법과는 배척되는 점이 많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온라인 도매시장을 바라보는 농안법, 농안법이 얼마나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온라인 도매시장의 개설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자, 현재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어떻게 하죠? 자, 그렇죠. 적절한 위치에 적합한 시설을 갖고야 하고요. 자, 운영관리계획서와 업무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승인 또는 뭐 그동안 기타를 통해서 도매시장을 개설을 하는데요. 자,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에 대한 농안법의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들은 거래 품목 제한이 있어요. 뭐냐? 부류별로. 자, 그래서 법적으로는 자,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 산지유통, 시장 도매인은 부류별로 지정 허가를 내서 그 품목만, 그 부류만 거래가 가능하는데 온라인 도매시장은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중도매인 거래 대상 품목 제한이 있는데요. 중도매인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죠? 그렇죠. 도매시장 법인이 상장한 농산물 외에는 거래가 안 됩니다. 뭐 기타 특별한 경우 빼놓고요. 그런데 온라인 도매시장은 이게 도매시장 법인이 아니죠. 자, 직접 판매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근거가 필요하고요. 자, 네 번째는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는 서로들 판매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안 되죠. 자, 그래서 특별한 경우 사유 있는 경우에는 판매 상대를 중도매, 매매 참가인 또 그런 부분들만 판매가 되는데 만약에 해서 그런 부분 외에서 했을 때는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판매가 할 수가 없는데 자, 그런 부분에서 이 구매자를 많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는 거, 이게 농안법과 괴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산지유통인 거래 제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산지유통인은 해당 도매시장에서는 출하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매시장 법인도 안 되고 중도매인도 될 수가 없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산지유통인이 여기서는 판매자가 돼서 직접적으로 판매라든지 그런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도매시장. 그래서 농안법과 또 대척되는 점이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도매시장 법인이 중도매 거래 장소 제한. 자, 중도매는 도매시장의 안에서 하죠. 자, 그래서 농산물 도매시장 외에는 판매가 안 되죠. 뭐 겸용사업이라는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요. 자, 그런데 이거는 온라인이다 보니까 꼭 시장을 안 거쳐도, 가락시장을 안 거쳐도, 아니면 도매시장을 안 거쳐도 거래가 된다는 거죠. 자, 공판장도 그렇고, 민영도매시장 마찬가지로, 공판장도, 자, 중도매 매매 참가의 산지유통인들이 등록되면 지정된 공판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안 되고, 자, 민영도매시장도 마찬가지죠. 자, 그 외에,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러니까 상물 불일치죠. 상물 일치하는 그런 규정과 좀 배척되는 점, 이 부분도 자, 온라인 도매시장이 농안법과 좀 그런 차이점, 이런 개정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8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농안법 걸 봤을 때 온라인 도매시장은 다 불법이죠.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온라인 도매시장 하고 있죠? 자,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왜 그럴까요? 이렇게 온라인 도매시장을 거래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자,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규제 샌드박스는 어떤 뜻이냐? 자,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 출시할 때 일정 기간, 자, 기존의 규제 갖고는 이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불법이지만 그 규정과 없거나 아니면 그 규정과 좀 배척되는 점이 있으면 그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가 바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지금 활발히 거래가 되는데요. 자, 그 샌드박스에서는 뭐 규적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화가 있는데 대부분 실증 특례 과정에서 자, 그러면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1월 23일에 있었던 농업법 개정 6가지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봤고요. 또 온라인 도매시장 또 그런 지금 현재 농업법과 대척되는 점,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지금 온라인 도매시장 할 수 있는 이렇게 농업법과 배척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샌드박스까지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결론은 뭐냐? 자, 과연 개정된 6가지가 과연 여기 지금 22회 경매사 농업법 문제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편안하게 지금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정된 내용은 빼버리면 됩니다. 왜냐? 6개월. 1월 달에 했으니까 7월 달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22회가 아니라 23회 경매사 시험 때는 포함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